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의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쉬운 김파이님이 암호화폐 관련된 세금 기사 올려주셔서 그 부분 같이 보고요. 그리고 금 차트,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이상민님하고 후이디님이 차트 의견 주셔서 그 부분 살펴보고, 도미넌스 차트, 알트코인, BTC 마켓, 중요한 알트코인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박빌부님이 알트코인들 위치 이렇게 파악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좀 많이 올라간 뭐 BSV라든가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또 다른 알트코인들 같이 이제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순서로 들어가서 슈웅기파이님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사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내국인 가상화폐 세율 20%, 기타 소득세를 검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1월 20일자 오늘 기사인데,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버는 소득을 복권, 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일단 그 세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 중인 것이고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세법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행이 되기까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뭐 올해 말, 그 내년 초에 정해지든지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뭐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그림대로 진행이 됐을 때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그 전에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완전히 빼놓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금 부과되기 전에요. 그리고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거래세를 이제 부과하다가 양도소득세로 이제 바뀌었는데, 바뀐 이후에 오히려 이제 매매가 더 줄어들면서 시장이 완전히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막 그 시장을 살리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고 있습니다.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시장이 죽다 보니까 다시 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세율을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너무 과하게 매긴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거래소 자체가 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좀 줄어드는 죽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도 자유롭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지금 딱 이게 뭐 기타 소득으로 정해진다라고 해서 이게 완전히 픽스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세법 같은 경우는 매년 아마 이제 정부에서도 다른 나라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보면서 변경해 나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뭐 검토 중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우리는 이제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때 한번 충분히 수익을 거두고 그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되기 전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아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빼놓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럼 이제 다음으로 금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57달러고 이제 위치만 체크를 해볼게요. 이제 뭐 비트코인 차트가 저는 이제 금 차트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금 차트는 보시면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거의 이제 뭐 쉬는 중간에 쉬는 기간 없이 계속해서 이제 양봉 만들어주면서 상승해줬고, 이 노란색 2011년도부터 2019년도 작년 고점 연결하는 노란색 추세선까지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 노란색 추세선에 걸쳐서 이제 쉬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지금 우리가 이제 큰 일파에서 작은 일파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작은 일파가 되겠죠. 큰 일파는 2만 뭐 4,000달러에서 2만 5,000달러까지 올라오는 그것을 이제 큰 목표, 큰 일파 목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일파가 이와 같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은 이 과정에 있다. 이 작은 일파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먼저 이제 비트코인 선물 차트 잠깐 볼게요. 선물지 갭이 있는데 갭 자리가 어디냐면 이 위에 11,700, 11,800 이 사이에 이렇게 갭이 조그마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에서 박필부님이 의견 주신 게 뭐냐면, 이번 상승에서 이 작은 일파 상승에 있어서 목표치가 이 갭을 메꾸는 자리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봉 차트인데, 이거 차트 보기 전에 잠깐 테더를 보면 테더는 추가 발행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난번 이 빨간색
추세라인 돌파하기 전에 이 7600, 7700 돌파하기 전에 이렇게 테더 발행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뭐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주봉 차트를 보면 우선 지금 이제 지난주에 주봉이 이제 완전히 마감이 됐는데 20주 이평선 위에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20주 이평선 위에 마감이 되면서 긍정적인 그림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금 차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오래 쉬기보다는 금 차트와 같은 형태로 우선 이 작은 일파는 쭉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추세선을 하나 그려보면 금 차트처럼 2017년도 고점부터 작년 6월달 고점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지금 금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이 추세선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13,900달러 지난 고점이었던 13,900달러를 뭐 넘든지 뭐 넘지 않든지 상관없고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그 이후에 이 추세선에 걸쳐서 쉬면서 이 작은 2파 조정을 거치고 다시 작은 또 3파를 만들어 나가면서 큰 1파 상승 이와 같은 큰 1파 상승을 해서 이제 24,000 뭐 25,000달러까지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20주선은 이렇게 약간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면서 이 하락 각도를 약간 이제 평행하게 돌려 세우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50주 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봉에서 좀 지체하게 되면 데드 크로스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 만들어지기 전에 또 주봉에서 쉬더라도 먼저 올려놓고 이 중심인 1300달러 돌파시키고 아까 이제 그 갭자리였던 선물 갭자리까지 올라와서 이 빨간색 추세선 돌파하고 여기서 이제 걸쳐서 쉬면서 20주와 50주가 데드 크로스 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모습 자체가 일봉에서 잠깐 볼게요. 일봉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 모습 자체가 이와 같은 물론 이제 그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뭐 2파 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3파 상승 이런 형태가 이때와 동일하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이제 금차트도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이제 붙여서 한번 볼게요. 공 패턴을 붙여서 지금 이와 같이 보고 좀 줄여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7,700달러 돌파할 때 그리고 이 하락 채널 돌파하기 전에 2파 조정 그리고 3파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이걸 이제 좀 줄여볼게요. 줄여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돌파를 해주고 2파 조정 그 다음에 지금 1300달러 넘기 전에 4파 조정 거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 조정은 이때 이제 조정이 붙어서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이후에는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금 차트처럼 이 빨간색 추세선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쉬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1300달러와 13,900달러 이 박스 상단부에서 2파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작은 3파가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쉬고 있는 자리는 이 3파에서 3파 중에 지금 이제 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200일 이평선을 한 번에 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지워볼게요. 지금 이 8,660 그리고 8,900달러 이 사이에 이 저항 라인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 저항 라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200일 이평선이 돌아 나가면서 이 200일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시켜주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21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 상승 보면 21이평선 이 5파 상승할 때까지 물론 중간에 21이평선 살짝씩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21이평선 추세 따라서 상승해 줬다라고 보고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 21이평선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그림을 이제 이어 나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금 차트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상민 님이
의견 주신 것과 이제 코이리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이리님이 의견 주신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1월 17일 오후 5시 24분 피보나치 의견. 첫 번째로 비트코인 달러 차트 지난번 시진핑 펌핑과 오늘 피보나치 비교입니다. 시진핑 펌핑 때 정확하게 0.618 자리 맞고 떨어졌으나 오늘 드디어 8,950달러를 돌파하며 전고점의 618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돌파하였기 때문에 9,500달러 목표가 생겼습니다. 먼저 9,500달러까지는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이번에 상승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9,200, 9,228달러 딱 맞고 이제 떨어졌는데 200일이평선 저항 맞고 이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려주신 차트를 잠깐 볼게요. 예전에 이제 시진핑 펌핑 때는 이 0.618 자리까지 올라오고 저항 맞고 이렇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 0.618 자리는 돌파를 했어요. 이 8,950달러는 돌파했는데 200일평선 저항 맞고 다시 이제 떨어졌다. 9,500달러 못 미쳐서 이제 일단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리플 달러 차트 의견 주셨는데 리플 달러 차트 피보나치 0.5를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원화 차트는 0.382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 올려주셨고 오늘과 주말 진행이 더욱 긴장감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써주는데 올려주신 리플 차트도 같이 볼게요. 리플 차트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일단 이 0.5자리 0.5자리를 돌파 시도 중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비트코인 조정 받으면서 어제 리플도 이 0.5자리 저항 맞고 같이 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신 비트코인 차트랑 리플 차트 이제 같이 봤고 다음으로 이제 이상민 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단계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4시간 봉 하모닉 패턴으로 현재 반전 영역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최대 조정 깊이는 7,485달러로 보입니다. 두 가지 이렇게 차트를 올려주셨고 두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이 8,500달러를 지켜준다면 엘리엇 파동으로 현재 3파 진행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들은 생략합니다. 차트를 주셨고요. 다 읽어볼게요. 패턴들을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조정은 시진핑 빈부터 내려오는 하방 압력에 의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8,500불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7,486불까지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일 것입니다. 8,500불을 지켜준다면 조정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추세전환 진통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셨고 올려주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모닉 패턴으로 이렇게 이제 차트를 그려주셨는데 지금 이 9,164달러까지 올라오고 반전이 일어나서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을 했을 때 어디까지 이제 빠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7,800달러 그리고 7,485달러 조정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가 비트코인 차트로 보면 여기입니다. 지난번에 돌파가 이제 돌파하기 전에 굉장히 저항 역할을 했던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고 이 7,700달러를 넘어가 주면서 이렇게 크게 이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빨간색 추세선까지 눌러주는 그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두 번째 의견 주셨던 8,500불까지 조정을 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상승해주는 그림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그거는 이 노란색 추세선까지 눌러주고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이상민 님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이 두 번째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파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작은 1파에서 3파가 작은 3파가 더 작은 3파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 이 8,500달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이제 차트 의견 주셨고 이 3파 진행 물론 이제 저랑 약간 이 파동의 형태는 다르게 체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파 진행 중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3파는 1,300달러 지난번 시진핑 펌핑 그리고 그 삼각수렴의 중심인 박스 중심 1,300달러까지 3파 상승 그리고 4파 조정 그 이후에 5파는 이 1,800달러까지 올라오는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차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상민님이 올려주신 의견을 보고 우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상민님 그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이 두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 조정을 아까 이제 봤던 뭐 7,400, 7,700달러까지 누르고 가는 것보다는 8,500달러까지 눌러주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해서 1,300달러까지 상승해주고 그 다음에 4파 조정, 그 이후에 5파 상승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대신 이제 5파 상승은 1,800달러보다는 아까 이제 박빌부님이 선물 갭자리 11,700이었나요? 11,700, 11,800 그 자리까지 5파 상승 시켜주고 그 이후에 2018년 고점, 2017년 고점과 그리고 작년 고점 연결하는 그 라인까지 이제 눌러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상민님하고 코이드님이 차트 의견 주셔서 같이 이제 봤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일단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롱숏에서 어제 이제 하락이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나오면서 롱이 이렇게 이제 청산이 됐습니다. 1,400만 달러 비트맥스에서 롱이 1,400만 달러 청산이 됐다. 뭐 원화로 하면 한 200억 약간 안 되는 뭐 그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금액이 청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볼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지금 현재 이제 67.71인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와사비님이 제공해 주시는 이 도미넌스 검정색 이 차트를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열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 2017년도 도미넌스가 이렇게 급락하는 무너지기 직전에 지금과 같이 약간 그 지지라인에서 이제 걸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체크해 보면 어디로 보고 있냐면 이제 이 자리로 보고 있어요. 이 자리로 보고 있고 현재 위치가 이 정도 이제 위치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 위치로 이제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 상승을 할 때 도미넌스가 이때 보시면 채널 바닥에서 이 하락 채널 바닥부터 이렇게 이제 5파 상승을 했어요. 이 주황색으로 약간 노란색으로 이제 보이는 5파 상승을 했습니다. 1, 2, 3, 4, 5파 상승했고 그 이후에 한번 이렇게 여기서 횡보하면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흔들어주는 비트코인과 이제 알트코인을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게 비트코인이 계속 갈 것처럼 또 이렇게 이런 그림을 만들어 주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 급락하기 전에 이 5파 상승 끝내고요. 급락하기 전에 이 추세선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 상승 채널에서 제가 이 상승 채널의 중심 선을 하나 이렇게 좀 진하게 그려보면 이 중심선 아래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 중심선을 깨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한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이때 그럼 지금 위치도 저는 이제 여기로 보고 있는데 여기로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도미넌스를 돌아가서 보면 지금 이 채널 하락 채널 안에 큰 하락 채널 안에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상승이 있었고요. 5파 상승이 있은 이후에 아까 이제 봤던 그와 같은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한번 떨어질 듯 하다가 다시 올라왔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빠진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5파 상승 채널의 중심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뭐냐면 이 67.7 라인이 이때 라인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에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이 같은 67.7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 중심 상승 채널의 중심을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위치는 상승 채널을 깨고 내려온 위치다.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여기에서 이 위치와 지금 이 위치와 저는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동일하게 물론 손상으로 값으로는 도미넌스 값으로는 똑같은 67.7이지만 이 채널로 봤을 때 상승 채널 중심을 깨고 내려와서 지금은 하단부에 와서 하단부에서 약간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준비가 딱 되게 되면 그때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급락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도미넌스 차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들 중형 알트코인들 링크랑 테조스, 아톰 위치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BTC 마켓. 지금 이제 그 링크 차트도 이제 굉장히 차트가 좀 좋아졌는데 3만 사토시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이때랑 비슷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때 이렇게 하락세기에서 돌파시키고 이 50일 이평선과 100일 이평선 사이에 갇혀서 조정 거치고 그 다음에 100일 이평선 돌파한 다음에 좀 쉬어주고 다시 추가로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50일과 100일 이평선 사이에서 며칠 시간 보내고 이제 100일 이평선 돌파해주면서 이 채널에 4분의 3 라인에서 4분의 3 라인도 돌파시키고 이제 안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이 채널 상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채널 상단까지 올라오게 되면 분할로 제가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테조스 차트 볼게요. 테조스는 좀 이제 먼저 올라오고 장기평선 돌파시키고 지금 중형 알트코인들 이렇게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테조스 차트 보시면 우선 이 하락 추세는 돌파시켜 줬습니다. 하락 추세는 돌파시켜 줬고, 하락 추세 돌파시켜 준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장기평선 넘어가지고 361평까지 다 돌파시키고, 지금 다른 대형 알트코인들 1위부터 10위 안에 있는 대형 알트코인들이 아직까지 이제 장기평선, 그러니까 그 전에요. 물론 이제 BSV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는 이번에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오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장기평선 밑에 있을 때 그때 먼저 돌파시키고, 이 중형 알트코인들 중에 먼저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쉬는 과정을 겪었다 보시면 되고, 장기평선까지 현재 눌러주고 지금 추세를 돌파시켰습니다. 이 짧은 하락 추세, 지금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하락 추세를 보시면 돌파를 시키고, 추세선 이어보면 돌파시키고 눌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대형 알트코인들 올라와서 먼저 올라왔던 종목들은 좀 이제 쉬어주는 거고요. 테조스 같은 경우, 테조스 뭐 링크, 아톰도 먼저 돌파하고 장기평선까지 쉬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알트코인들이 다 이 장기평선 돌파하고 그 위치에 다 이제 어느 정도 스타트 위치에 다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도미넌스 차트 무너지면서 뭐 중형 알트코인도 그렇고 대형 알트코인도 그렇고요, 같이 순차적으로 본격적인 이제 1파부터 5파 상승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제 봅니다. 다음 이제 아톰 볼게요. 아톰도 이제 동일한데 테조스 차트와 크게 이제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 하락 추세 돌파하고 장기 이평선 넘어가고, 지금 이제 100일 이평선, 물론 이 200일 이평까지 누르진 않았지만 지금 올라오는 100일 이평선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주면서 이 5만 사토시에서 이제 기다려주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단기적인 작년 12월 달부터 내려오는 이 조정받았던 이 단기 하락 추세는 돌파시키고 다시 추세선 아래까지 눌러주고요. 이 지지라인 5만 사토시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테조스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보시면 이 자리가 이 13,800 이 사토시 자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항 역할하고 지지 역할을 했던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까지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돌파시키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도미넌스 차트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이제 순차적으로 장기평선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이제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원화 차트, 이제 BTC 마켓에서도 이제 봤고요. 중요한 알트코인들. 원화 차트에서 지난번에 박빌리브님이 BSV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치 체크 쭉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간단하게 위치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잠깐 보면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BSV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수평선을 두 개를 그렸어요. 지지라인들 두 개를 그렸는데, 이 수평선 그린 라인을 보면 어디 체크를 했냐면 지난번 10월 11월 달 그때 이제 고점 찍었던 그 자리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작년 6월 고점 찍었던 이 라인을 이렇게 체크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고점 찍었던 그 가격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돌파를 시켰다가 이제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BSV 보시면 BSV는 이 작년 6월 고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년 10월 고점이죠. 10월, 11월. 그래서 이 10월 고점에서 저항 잠깐 맞고 바로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다 돌파시켜버리면서 작년 6월 고점까지 돌파시키고, 지금 현재는 그 작년 6월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지금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는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이라든가 그런 알트코인들은 지금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그 작년 11월, 10월 고점도 못 넘었어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이 이제 올라와주고, 만약에 도미넌스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 아까 그 라인에서 좀 더 대기한다. 라고 하면, 그럼 이제 도미넌스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비트코인, BSV는 좀 더 눌러줘야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SV가 좀 더 눌러주고, 다른 알트코인들, 아직 올라오지 않은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이제 올라와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 볼게요. 리플은 보시면 지금 작년 이 11월 고점에서 아직까지 이제 지금 현재 121 이평선도 넘지 못하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이 해당 알트코인들이 포트폴리오에 있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처음에 왔던 작년 6월 고점까지 넘어갔던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BSV는 일정 부분 물론 이제 내가 생각했던 본인이 생각했던 목표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 BTC 마켓 기준이든 아니면 원화 기준이든 기준이 있으실 건데 아직까지 거기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해서 좀 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저평가된 그런 알트코인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저는 이제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이거를 하실 때 뭐 전량을 다 하시기보다는 알트코인들 교체할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홀딩 물량은 남겨놓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뭐 BSV라든가 뭐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것들을 본인 목표가 나는 이제 여기서는 뭐 교체 매매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내가 원했던 가격, 뭐 사토시 가격이든 아니면 원화 가격으로 뭐 이더리움 클래식 예를 들어 5만 원이라고 하면 그 5만 원까지는 안 팔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그 계획대로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각자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일단 알트코인들 중에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올라올 때까지 지금 먼저 올라갔던 알트코인들은 아까 이제 그 중형 알트코인들 테조스라든가 아톰 이런 것들이 위에서 이제 쉬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먼저 올라갔던 뭐 BSV라든가 이더리움 클래식도 테조스, 링크, 아톰처럼 이렇게 다른 알트코인도 올라올 때까지는 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오스 볼게요.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1월, 10월 고점 이 자리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현재 이제 200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고 15일 이평선, 뭐 21일 이평선도 마찬가지고요.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이제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은 뭐 리플하고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뭐 리플, 이더리움 둘 다 싼 위치인데 제가 이제 그 리플, 이더리움 마켓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이더리움 마켓에서 봤을 때 리플이 상대적으로 또 싸기 때문에 리플과 이더리움을 또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리플이 좀 더 싸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이 작년 11월 고점 돌파하고 안착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오스랑 비슷한 위치에 있다. 이오스보다 약간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위치를 쭉 체크해봤고,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늘소망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저는 요즘 리플 관련 해외 유튜버들도 가끔 보는데, 영어가 약하다 보니 자막과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보는 곳은 목표가도 상당히 높고, 리플 전망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이네요. 제목만 슬쩍 봐도 대략 어떤 내용인 줄 예상이 되기도 하고 해외의 경우에도 리플은 무조건 가는데 언제 가고 얼마까지 갈 거냐가 주 내용이고요. 리플에 대한 확신 때문에 출퇴근 중 보게 되는 고급 승용차 모델명을 기억해 두기도 하고 서울 중심지의 주택에도 부쩍 관심을 갖게 되네요. 리플이란 종목을 떠나서 암호화폐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뭐 확신은 제가 여러분한테 뭐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이제 하늘소방님도 마찬가지로 제 얘기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해외 유튜버들 영상들 공부하시면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확신이 생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도 미리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충분히 수익을 거뒀을 때 그 이후에 나는 내 자산을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산을 좀 더 이제 레벨업 시켜서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신지혜님이 먼저 이제 하늘소망님이 또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다보스 2020 관련 기사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킹치시계님이
2020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트럼프 형님과 빵 형이 만나는 것처럼 기대를 하시는데, 타 유튜버 뉴스를 보니 트럼프 형님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것이고, 빵 형은 다른 경제 모임으로 스위스에 가는 것이더군요. 빵 형이 다보스 포럼에 연사나 패널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그 빵 형도 이 다보스 포럼에 가는 겁니다. 다보스 포럼 행사에 가는 건 맞습니다. 이제 관련 내용을 잠깐 보면, 이 다보스 포럼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터뷰를 해요. 이 인터뷰를 하고 이 다보스 행사에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뭐 스위스 다른 지역에 가거나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다보스 포럼이 이제 21일부터 24일까지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미국 장관들, 여러 장관들도 같이 이제 대동해서 참여를 하고 각국 정상들도 이 다보스 포럼에 다 이제 모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중요한 또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갈지 이제 기대가 되는데, 여기 이제 의제 중에 몇 가지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의제를 쭉 나왔는데, 다보스에서 논의할 주제는 다음과 같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커런시 만들기, 그리고 달러의 지배력에 대한 뭐 도전, 그리고 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어떻게 이제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그리고 이 유동성 함정에서 탈출하는 뭐 방법에 대해서 뭐 또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들이 결국 이제 암호화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번 이 다보스 포럼에서 다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신 내용을 이제 봤고요. 다음으로 신지혜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신지혜님이 글을 이제 굉장히 잘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암호자산은 매너 있는 비폭력적 식민지 건설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달러로 무한 찍는 것은 명분이 부족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단일 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비트코인, 리브라 등으로 실현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아주 편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더구나 유동성 회피처로 물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도 막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스타벅스 등 편리하게 사용되는 포인트 적립금 같던 암호자산은 점점 더 화폐와 자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게 암호화폐인지 처음에는 인식 없이 사용하겠죠. 하이라이트는 편리함 후에 옵니다. 후진국은 바로 금융과 국가화폐를 침략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득권과 발빠른 사람들이 리플, 리더, 비트 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들의 부를 놓지 못합니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은 점점 사라지고 국가 경계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30평에 내 가족이 살게 되었는데 과연 애국심에 기대며 내 가족이 원룸에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처럼 미리 암호자산을 선점한 사람들은 타국, 선진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좋은 주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높아진 자산, 우리 가족의 행복과 안정이 보장되는데 그걸 포기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미 자본주의는 서로 부를 뺏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자산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는 세계 단일 국가,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당근과 채찍으로 맛있는 자본주의의 쾌락을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이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소국가적 흐름에 동참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친절한 식민지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국가의 땅, 자원, 인력, 자연, 영토 등 그 모든 것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 바로 세력들이 내 것처럼 주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암호자산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세력, 기득권이 이미 진짜 통용되고 가치를 높일 자산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단타로 돈 벌 생각은 없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시나요? 과거 우리는 일본에게도 몇 번이나 침략을 당했습니다. IMF 등 경제 위기로 우리 자산은 처참히 무너진 때도 있었습니다. 초국가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자산을 원화로 보유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도 금도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시그널은 이미 나왔습니다. 세력, 기득권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바로 그것이 비트, 이더, 리플 등 암호자산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써줬고, 지금 뭐 신재님이 써주신 내용에 다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지난번에 그 KBS에서 이제 또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을 KBS 다큐에서 이제 다뤘는데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서도 내용을 보면 국가 경계가 허물어진다라는 그리고 이 국가의 통제력이
이 화폐가 바뀌면서 국가 통제력이 점점 잃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몇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국가 통제력이 잃는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겪고 있는 과정을 전 세계적으로 겪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국가가 자신들이 발행하는 통화에 대한 그 화폐가 힘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국가가 힘을 가지고 그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는데 국가 화폐 자체가 힘을 잃고 그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들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달러라든가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 세계 단일화로 들어가는 그 수순으로 진행이 된다. 그런 국가들이 그리고 그런 국가들은 점점 더 이제 많아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일루미나티 카드, 그 화폐 카드에 가장 작은 물고기, 그러니까 경제력이 약한 뭐 베네수엘라, 이란, 뭐 터키,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의 국가 화폐가 경쟁력을 잃고 화폐 가치가 0으로 가고 다음 물고기가 잡아먹고요. 또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마지막에 기축통화가 다른 앞에 있는 물고기들 잡아먹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큰 물고기가 잡아먹게 되는데 그 가장 큰 물고기가 결국에 이제 앞으로 올 세계 단일화폐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순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신지님이 좋은 내용 올려주셔서 같이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에리균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목요일 연준 이사회에 주디 셸턴을 오피셜하게 지명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금 본위 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재선되면 본격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시죠. 이렇게 올려주셨고 이 주디 셸턴 이분이 이제 이사회 지명이 FRB 이사회에 지명이 됐다라는데 이분이 지금 여기 내용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유주의적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에서 2018년 논문에서 미국의 돈을 다시 크게 만들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트럼프의 수사를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의 돈을 다시 크게 만든다. 이 미국의 돈이 달러일까 생각해보면 달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이제 달러는 그 가치가 점점 0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지금 기존에 있는 법정화폐인 달러를 다시 크게 만든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이 이미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돈을 미국의 그 돈을 크게 만들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또 이제 재미난 게 있는데 이분이 입은 이 옷에 뭐 이거 브러치라고 하나요? 배지 브러치를 차고 있는데 이 브러치가 금색으로 된데 금색으로 된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불사조고 아마도 이제 피닉스가 뭘 상징하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물론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음모론적으로 또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1988년도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그 표지 모델에 피닉스가 세계 단일화폐를 목에 걸고 있습니다. 세계 단일화폐를 목에 걸고 있고 밑에 이제 화폐들이 기존 법정 화폐들이 이제 불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 물론 이제 뭐 브러치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이제 이 세계 단일화폐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이분의 어떤 목표이지 않을까. 이분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도 그렇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 미국이 갖고 있는 돈을 암호화폐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이분이 페드로 가서 할 일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